진정한 챔피언 두 번째 이야기. 푸르야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그는 밖에 나가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힘있고 밝던 푸르야가 무기력해가는 모습에 놀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젊은이의 늙은 어머니가 사원에서 푸르야의 패배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 늙은 여인이 우리의 영웅에게 주문을 걸었어! 푸르야는 그 소문을 듣고 더 슬퍼졌어요. 하루하루 시합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푸르야는 운동도 외출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었으나 그는 그저 기다려달라고만 대답했어요. 내가 평생 챔피언일 수 없다는 젊은이의 말이 맞지만 그의 어머니의 소원대로 내가 젊은이에게 져줘야 할까? 하지만 그 어머니 때문에 젊은이에게 세계 타이틀을 얻게 하는 것도 옳지 않아. 그러면 젊은이가 이긴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이긴 셈이 될 테니까. 젊은이는 몰랐겠지만 그는 우리 시합에 자신의 어머니를 보낸 셈이군. 이것도 옳지 않아. 드디어 시합날이 되었어요. 푸르야가 시합 전에 사원에서 기도하려는데 마침 젊은이의 어머니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푸르야가 젊은이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믿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젊은이의 어머니가 푸르야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이 도시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당신뿐이지요, 용감한 양반. 나는 그저 아들이 걱정되어 기도할 뿐이라오. 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승리해도 사람들은 당신이 기도로 주문을 걸었다고 할 겁니다. 기도로만 시합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만약 푸르야 발리가 아드님보다 더 강한데 신이 당신의 기도 때문에 푸르야를 지게 한다면 당신은 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만약 당신의 아들이 이 시합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가 더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푸르야는 그렇게 말하고 사원을 떠났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젊은이와 시합할 것을 결심했어요. 카라즘의 왕자는 카라즘시에서 가장 큰 경기장에 천막을 설치해서 모든 시민이 푸르야의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경기장에 푸르야가 들어서자 젊은이의 어머니는 사원에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바로 푸르야 발리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어요. 푸르야의 따뜻한 성품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그녀는 푸르야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일부러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마침내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시스탄의 젊은 챔피언은 온 힘을 다해 싸웠어요. 시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젊은이는 푸르야의 다리 사이로 팔을 넣어 푸르야를 넘어뜨렸어요. 그때 푸르야는 젊은이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대등한 경기를 했죠. 그 누구도 시합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젊은이는 푸르야를 쓰러뜨렸어요. 푸르야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젊은이의 거센 힘을 이길 수 없었고 결국 푸르야는 경기에서 졌어요. 모두 푸르야의 패배에 놀라서 다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곧 사람들이 크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원에서 기도하던 늙은 여자가 마법을 걸었다! 경기를 보던 젊은이의 어머니는 성난 사람들의 외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마법을 걸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센 군중의 외침 속에 묻혔어요. 푸르야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직한 저를 믿으세요. 아무도 저에게 마법을 걸지 않았습니다. 신이 이 여인에게 기도를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이 젊은이는 강한 힘과 실력으로 저를 이겼습니다. 이제부터 이 젊은이가 세계 챔피언입니다. 카라짐의 사람들은 언제나 용감하고 정직한 푸르야의 말을 믿었어요.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를 하며 젊은 챔피언과 늙은 챔피언을 들어올려 꽃을 뿌려주었어요. 다음 날 푸르야 발리는 카라짐 사람들의 응원과 친절함에 일일이 인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향을 떠나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그의 용감함과 자애로운 마음은 전설로 남아 대대로 전해졌답니다.